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제 배우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보이는 방법만 찾을 수 있다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호라고 하고요. 이제 대원외고를 졸업했고, 이제 옥스퍼드에서 철학, 정치, 경제를 전공을 했고요. 지금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영어 실력을 향상하고 이런 것들을 한 지는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영어 실력을 늘린다고 하면은 이제 막 공부를 해서 갑자기 빠른 시간 내에 늘리려고 하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영어를 소비하고 그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아이들이 매 순간 그 표현들을 듣고 대사들을 듣고 상징물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각각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어떤 모티브로서 이제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를 소비하면서 들어오는 건데 그 문화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소비하지 않는 것들이 뭐 유튜브 쇼츠의 존재라거나 아니면 이런 다른 것들 때문에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안타까웠던 것들은 국제학교 학생들조차도 이제 뭐 하루에 뭐 진짜로 영어를 사용을 한다, 영어를 듣고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뭐 하루에 2시간,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을 보고 진짜로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조금 긴 호흡에 이제 책이라거나 영화라거나 아니면은 그 생각들을 이제 소화를 하는 데 있는데 그 긴 호흡에 적응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지금 집중력의 이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흔히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전두엽이 녹아 있다고 하나요? 유튜브 쇼츠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한 10초에서 20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2시간이나 20시간 단위의 이제 매체들을 볼 때는 그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가 보이지 않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장님이 이제 코끼리 이제 만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귀를 잡아가지고 이제 좀 긴 이제 무슨 가죽 같은 것들을 만진 것 같은데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제 배우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보이는 방법만 찾을 수 있다면 아이들이 보이는 만큼 배울 거고 배우는 만큼 그리고 이제 배우는 만큼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이전에 알아놓았던 것들이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좀 선순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찬가지로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작품을 보면은 어떠한 이제 가치를 이제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작품의 이제 시작과 끝에서 각각의 구간별로 역할이 부여가 되고 그 역할 속에서 작품이 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냥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와야 되고요. 그 장점과 단점을 바탕으로 나머지 이야기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쉬운 예시로 들면은 이제 부부의 세계에서 그 김희애 분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손치면은 이성적이고 굉장히 좋은 판단을 낼 수 있는 냉철한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끊어내지 못한다는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박혜준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낭만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거의 이면에 있는 책임감이라거나 윤리관 같은 것들이 모자란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한소희 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어려움만 넘어서면 박태준 분과 이번 건 넘어서면 이혼을 시키고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은 괜찮을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하지만 그 너머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각각의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장점들과 그 단점들이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충돌하는 것이 극 중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극 중에 있는 내용을 더욱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는 앞에 그 첫 화에서 혹은 첫 구간에서 아이들이 보는 드라마는 아니겠죠. 그 구간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어떠한 문학 작품, 어떠한 작품, 어떠한 영화, 어떠한 책에도 적용되는 그런 통용되는 논리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아이들은 쉬운 작품을 보든 어려운 작품을 보든 이 작품의 주제가 뭐지? 작품의 주인공들의 장점과 단점이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결과가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고 작품을 계속 더 볼 수 있고 계속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이제 결부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작품 선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품 선정은 일단 생각보다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쉽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드는 작품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선정한 작품들은 또 마찬가지로 가지치기를 해서 다른 매체들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야 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라고 얘기를 하면, 뮤지컬 작품을 공부를 하면 난 이러한 매체 특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다른 뮤지컬들을 보러 갈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도 쉬울 거고요.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쉬운 작품들을 아이들이 이제 그 소화하기 쉬운 작품들을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정형화된 구조 틀로 해체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운 작품에서도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장면에서는, 그리고 첫 번째 장에서는 주인공의 장점과 단점, 작품의 주제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려운 작품을 이제 마찬가지로 들을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조금 지루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셰익스피어 같은 작품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같은 구조틀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똑같구나. 같은 순간에서는 이 순간만큼은 이 역할은 이 구간에서만큼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품의 처음과 다른 부분들이 연계되면서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훨씬 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다른 것들을 보는 것들은 아무래도 덤일 거고요. 각 구간별로 이제 메시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위키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여지는 면과 보여지지 않는 면들에 대한 담화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담화들은 언론학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철학적이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적성을 찾아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좋은 효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두 작품을 병행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4등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등분을 해서 쉬운 작품의 첫 4분의 1, 그리고 어려운 작품의 첫 4분의 1을 교차 비교해보는 그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이 아마 지금 3시간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첫 1시간 반 동안 그 쉬운 작품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보는 과정, 그 다음 1시간 반 동안은 이제 더 어려운 작품에 대해서 같은 구조의 틀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는 과정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쉬운 작품에서 생긴 생각의 길을 가지고 그 어려운 작품에 있는 생각의 길을 찾아 활용해보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전에도 보이는 만큼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이는 만큼 재밌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중간 제가 이제 가르칠 수업 내용 중에서 중간 부분에서부터 사건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모든 커저들을 중간에 딱 놓고 보면은 거기서부터 사건들이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에서, 소비하는 매체에서, 책에서 수업 시간 중에 배웠던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사용되고 내가 이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본인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치를 느끼고 선순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글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구조와 표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거는 좀 주관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적합한 구조와 표현이 있을 거잖아요. 이 구조와 표현이 잘 갖춰져 있으면
아이들이 자신의 어떠한 생각이라도 잘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수업 자체가 전체 작품을 바탕으로 그 구조를 해체를 해서 왜 이 구조가 이 작품의 표현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1차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종종 해볼 이제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구조를 따라서 본인도 글을 써보는 거예요. 똑같은 소설 같은 시나리오 같은 글을 써보는 과정을 겪겠습니다. 그 시나리오 글을 쓴 다음에 본인이 의도한 바가 전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나아가서는 두 작품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할 때는 비교 분석을 할 때는 또 어떠한 문장 구조가 좋을까? 글 구조가 좋을까? 문단 구조가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거고요. 각각에 나오는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표현이 왜 하필 이 상황에서 쓰였는지 그리고 그 표현이 왜 적합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서 모든 구간에서 이제 조금 더 글쓰기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아이들이 좀 글쓰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이들이 주로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글을 써요. 뭐 A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쥐어 짜내가지고 다음 그 문장을 쓰고 또 그 다음 문장을 쓰고 하다 보면은 진짜 중구난방식의 글이 되거든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고 그 단계별로 내가 역할을 부여를 해야 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을 써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을 쓰는 게 옛날만큼 고통스러운 작업이 아닐 거고 쉬운 작업이 되면은 또다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삼막팔장 구조 혹은 영웅서사 구조를 모두 한 번에 다 배울 수 있는 한 작품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쉬운 작품 하나, 어려운 작품 하나가 완료가 되는 네 수업 정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작품들을 혹은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그 구조에 맞춰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작품의 시작은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제의식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첫 수업만 하고 나서도 다른 작품들의 첫 구간들을 다 돌려보면서 그것들을 또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물론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이제 실력이 향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른 매체들을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게 저는 그 발판을 만들어 드릴 테니 그 집안과 가정에서도 그 아이들이 문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북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줄거리 요약, 그리고 단어, 문장, 이런 수준에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저의 수업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각각의 장면들이 조금 더 큰 서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이 작품 안이 아니라 작품 바깥에서 볼 수 있는 메타적인 시선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작품이 전체 구조로 봤을 때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고 이 작품의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다른 작품과 어떻게 연계되고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북클럽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각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시켜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속에서 적성과 흥미를 찾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 순간 보는 것들을 조금 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찾아서 많이 보게 하고 그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의미를 찾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겪어나가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